자, 이번에 인터페이스 설계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과목으로 우리가 짚었던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에서 마지막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게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명세서라든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검증하는 항목 등을 다룰 거고요. 미드웨어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인데요.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스템들끼리 서로 연동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속 방법이나 규칙 등을 의미하는 게 시스템 인터페이스입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들을 연동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에서는요, 인터페이스 이름, 또 연계 대상에 대한 시스템, 연계 범위에 대한 내용, 또 연계 방식, 송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주기, 또 기타 고려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인데요.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요구사항을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하여 조직화하고 요구사항 명세를 구체화하여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하는 내용을 좀 짚어보면 프로젝트 개발을 할 때요, 기업이나 업체가 요구하는 어떤 상황들을 구체화해서 명세화하는 문서를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를 통해서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데요.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기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 뒷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의 분해가 필요한 경우엔 적절한 수준으로 세분화해야 하고요. 요구사항 분석할 때 누락된 요구사항이라든가 제한 조건이 있다면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절차를 잠깐 봐주시면 첫 번째가 요구사항 선별인데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목록에서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뽑아내는 것이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뽑아내서 요구사항 목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사항 선별입니다. 요구사항 관련 자료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정의서 또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적인 어떤 연계 시스템의 현행 자료 등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요구사항 관련 자료 준비고요. 요구사항 분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확인한 다음에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 비기능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보시면 기능적인 요구사항,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지고요. 비기능적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제외한 어떤 제약 조건들을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하고 명세서를 구체화한다 라고 하는 건 요구사항 목록이라든가 기타 관련 자료들을 비교해서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추가 수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요구사항 명세서와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록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분석 절차입니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 파트인데요. 요구사항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구사항 검증 절차나 그 각각의 단계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또 요구사항의 검증 항목이 뭐고 검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숙지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검증은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을 통해서 사용자가 요구사항 요구 명세서를 작성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또 개발 범위의 기준이라고 하는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사항 검증인데요. 인터페이스 설계나 구현하는 도중에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면 이것들을 수정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검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검증 수행 순서는요, 먼저 요구사항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검토와 오류를 수정한 다음에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구사항 검토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 품질 관리 계획을 참조해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들을 검토합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느냐면 먼저 검토 기준이나 방법들에 의한 것들을 수립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규모라든가 참여 인원들을 고려해서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고요. 참여자를 통해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자, 품질 관리자, 인터페이스 분석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시스템 사용자 등의 검토 참여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 일관성, 명확성이라고 하는 항목 등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록이라든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또는 현행 시스템의 구성도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요구에 대한 검토 일정들을 수립을 하는 것이 요구사항 검토 및 계획 수립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요구사항 검토 및 오류 수정 파트에서는요. 그 검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토하는 건데요. 요구사항 검토를 할 때 오류가 발견을 하게 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 목록이라든가 시정 조치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오류사항 검토 및 오류 수정입니다. 자, 그 다음 베이스라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이스라인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변경을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절차로만 사용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서 검증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프로젝트 관리자한테 또는 주요 의사결정자한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명세서에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베이스라인 설정입니다. 자, 요구사항 검증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요구사항 검토,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테스트 설계, 케이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검증하는데요. 검토 방법에는 크게 동료 검토라고 하는 게 있고요. 동료 검토는 말 그대로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동료들한테 그 명세서의 내용을 직접 설명을 해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을 동료 검토라고 부르고요. 워크스루 검토라고 하는 것은 검토회의 하기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배포한 다음에 사전에 그 요구사항 명세서를 통해서 오류점을 발견하고 나서 짧은 회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워크스루이고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한 작성자 외에 제외하고 다른 검토자들을 통해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확인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을 인스펙션이라고 부릅니다. 요구사항 검증 방법의 두 번째, 프로토타이핑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 견본품, 시제품이라고 배우셨죠. 시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해내는 방법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검증한다라는 얘기고요. 테스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서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테스트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을 테스트 설계라고 부릅니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에 변경된 내용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표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구사항 검증 자동화 도구인 케이스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의 주요 항목에는요.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완전성이라는 게 사용자들의 모든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완전하게 반영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완전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모순이 되거나 충돌되는 점이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참여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항목이고요.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어떻게 보다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을 기능성이고요.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만족을 하고 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내용과 요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검증 가능성이고요. 추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 명세서와 설계서를 추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고요. 변경 용이성이라는 것은 요구사항 명세서의 변경이 쉽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요구사항 변경 용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 파트인데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식별한다라는 것은 개발할 시스템하고 연계할 시스템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식별한 다음에 각각의 인터페이스별로 사용이 되는 송수신 시스템들을 구분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작업이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하고 또 연계할 외부 시스템들을 식별하고요. 시스템들 간의 환경이라든가 그 관리 주체, 또 네트워크의 연결 정보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개별 시스템 식별한다는 것은요.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상세, 식별 정보를 정의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개별 시스템 식별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시스템 식별에는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내부에 각각의 하위 시스템들이 어떤 관계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요. 또 구성이나 동작 원리 등을 나타내는 것을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능 단위로 표현을 해내는 것을 유스케이스라고 부릅니다. 내 외부 시스템을 식별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내 외부 시스템을 식별한다라는 것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할 시스템과 연계할 내 외부의 시스템의 상세 식별을 정의하고 그것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내 외부 시스템 식별이고요. 자, 그 시스템의 환경이라든가 관리 주체를 식별한다. 그 내 외부 시스템 환경은 연계할 시스템을 접속할 때 필요한 IP 주소라든가 또는 URL, 또 포트 정보에 대한 그 실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환경을 뜻하는 거고요. 이 내 외부 시스템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내 외부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 식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스템의 로그인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 외부 시스템을 연계할 때 필요한 네트워크 연결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내 외부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정보 식별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식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하고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목록을 기반으로 개발할 시스템하고 이것을 연계할 내 외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그것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식별이라고 부르고요.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별로 인터페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송수신 시스템과 그것들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송수신 데이터 식별 파트인데요. 개발할 시스템의 내 외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필요한 송수신 데이터를 정확하게 식별을 해야 시스템 내부나 또는 다른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정보들이 변조가 되거나 손실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송수신 데이터들의 식별은요. 개발할 시스템과 연계할 내 외부 시스템 사이의 정보의 흐름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의 산출물들을 기반으로 하고요. 식별해야 되는 송수신 데이터에서 인터페이스의 표준 항목 또는 데이터의 항목, 또 코드성 데이터 항목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식별 대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송수신하는 시스템 사이에서 교환이 되는 데이터를 뜻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규격화되어 있는 표준 형식에 따라 전송을 해야 됩니다. 교환하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 송수신 항목, 그 다음에 공통 코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보의 흐름 식별이라고 하는 건요. 그 정보 흐름을 식별하기 위해서 개발할 시스템과 내 외부 시스템 사이에 전송이 되는 정보들의 방향성을 식별하는 것을 정보 흐름 식별이라고 부릅니다. 개발할 시스템과 내 외부 시스템 사이에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목록을 확인하고 정보의 흐름을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식별하는 정보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송수신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또 그 중요한 데이터의 항목이나 정보 그룹 등을 도출하는 것이 정보 흐름 식별입니다. 송수신 데이터 식별은요. 개발할 시스템과 연계할 내 외부 사이의 정보 흐름과 데이터베이스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송수신 데이터들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송수신 데이터의 종류에는요.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에 대한 데이터 항목과 코드성 데이터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방법 명세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 외부의 시스템이 연계해서 작동을 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라든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 또 그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해야 될 내용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인터페이스 방법 명세화입니다. 송수신 방법에 대한 명세화를 통해서 필요한 시스템의 연계 기술이라든가 인터페이스의 통신 유형, 또 처리 유형, 또 발생 주기 등을 먼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명세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연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할 시스템과 내 외부 시스템을 연계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주요 시스템 연계 기술에는 DB-Link라고 하는 게 있고요. API, 또 오픈 API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연계 솔루션, 소켓과 웹 서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B-Link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요. 데이터베이스에 제공이 되는 DB-Link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결하는 연계 방식인 거고요. 또 연계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EAI 서버나 송수신 시스템을 설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연계하는 인터페이스를 연계하는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 통신 유형은요, 개발할 시스템과 그 내 외부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형태를 인터페이스 통신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유형에는 단방향, 또 동기, 비동기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청만 하고 응답이 없는 방식이 단방향이고요.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거래를 요청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wait, 대기하고 있는 방식을 뜻하고요. 비동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거래를 요청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다 응답이 오면 처리하는 방식을 비동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터페이스 처리 유형이 있는데요. 송수신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처리할 건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내는 건데요. 실시간 방식이 있고요. 또 지연 처리 방식, 배치 처리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들로 이루어집니다. 인터페이스 발생 주기는요. 개발할 시스템의 내 외부 시스템과 송수신 데이터를 전송되어서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되는 주기를 발생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 인터페이스 발생 주기는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데이터의 전송량을 고려해서 매일 하기도 하고요, 또 수시로 하기도 하고요, 주 1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송수신 명세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 외부 인터페이스의 목록에 있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연계 방법, 통신과 처리 유형, 발생 주기, 송수신 방법 등을 정의해서 명세서로 작성을 하는 것을 송수신 방법 명세화라고 부릅니다. 송수신 데이터 명세화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 인터페이스 목록에 있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때 송수신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송수신 데이터 명세화라고 부릅니다. 오류 식별과 처리 방안에 따른 명세화는요, 내외부 인터페이스 목록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요, 인터페이스가 진행이 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식별하고 그 오류를 처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것들을 명세에서 작성하는 것을 오류 식별 및 처리 방안 명세화라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는요, 인터페이스의 방법 명세화 과정에서 작성을 하는 산출물을 토대로 모듈 간의 공통 기능이라든가 또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목록과 또 정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부릅니다.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목록 작성하는 것, 또 정의서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 개념만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기본 개념은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목록과 인터페이스의 정의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목록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시스템과 내외부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에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목록에는 연계 업무와 연계에 참여하는 송수신 시스템에 대한 정보, 또 연계 방식, 통신 유형 등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을 합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은요, 인터페이스별로 시스템 간의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이라든가 구현 요건 등을 기술하는 건데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에선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과 또 데이터 저장소, 속성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미드웨어 솔루션 명세인데요. 자, 미드웨어라는 건 미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웨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체제와 또 해당 운영체제에서 실제로 그 실행이 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운영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미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자, 미드웨어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어떠한 처리를 요구하고 또 서버가 그 처리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되돌려주는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드웨어는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서요. 웹서버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청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로 변화를 해서 요청을 하고요. 그 결과를 다시 웹서버에 반환해주는,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더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미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미드웨어 솔루션 파트에서는요. 미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미드웨어 종류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드웨어 종류 중에 이제 DB라고 써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벤더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DB가 미드웨어가 DB입니다. 그 다음에 RP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원격 프로시저 콜 호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나한테 직접 연결되어 있는 로컬 프로시저인 것처럼 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드웨어를 RPC라고 부릅니다. 자, MOM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라고 하는데요.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비동기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미들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TP-모니터라고 하는 건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라는 의미인데요. 항공기나 철도 예약 같은 온라인 트랜잭션 업무를 수행할 때요.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미들웨어입니다. 자, ORB라고 하는 건 객체 요청 브로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객체 지향적인 미들웨어로요. 코바라고 하는 표준 스펙을 구현한 미드웨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와즈라고 하는 건 웹을 다뤄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와즈의 대표적인 게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뜻입니다. 정적인 콘텐츠를 처리하는 웹 서버와 달리 사용자의 요구에 요청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하는 컨텐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드웨어를 와즈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와즈에는 이제 오라클의 웹 로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 그룹의 톰캣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드웨어 솔루션 식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개발하고자 하는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는 미드웨어 솔루션을 확인하고 그 솔루션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미드웨어 솔루션 식별입니다. 자, 미드웨어 솔루션의 명세서 작성은요. 솔루션의 목록, 좀 전에 작성했던 미드웨어 솔루션 식별에서 작성했던 미드웨어 솔루션의 목록을 가지고 이 솔루션별로 관련된 정보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미드웨어 솔루션 명세서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